행동 변화의 어떤 강도나 속도,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속도를 수학의 못으로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즉 뭐 확진자나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이런 데이터들에 근거해서 수학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행이 나타날 것이다, 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 모델링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룹에서 쓰는 수리 모델링은 그 SIR 타입의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수리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S라는 게 감수성자들이고 I가 이제 남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자들이고 R이 회복된 사람들, 이런 타입이라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면 바로 이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중간에 S가 I로 가는 과정에 잠복기가 있어요. 밀접 접촉을 했다든지 그러면 2주 격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잠복기 그룹을 포함을 시키면 SEI 격리된 그룹을 이제 Q라고 부른다면 QR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약물적 중재가 없었어요. 그쵸?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저희들이 뭐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이제 비약물적 중재만으로 행동을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리 모델도 지금보다는 훨씬 간단했었죠, 사실은. 하지만 수리 모델에서 기본적인 그 SEIR 모델에서도 S를 행동 변화만을 고려한 모델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수리 모델링을 했더니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인 예측에서 재유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유행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리 모델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초창기 때부터 저희들이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는 이번에는 정말 수학자들이 방역 정책에 기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코로나 수리 모델링 TF팀이 2020년도 2년 반은 안 됐네요. 6월 말에 생기면서 질병청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지금은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그 수리 모델 연구 결과를 각 팀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말 이게 얼마만큼 기여됐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정량적으로 분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델타 때, 오미크론 때 정말 큰 유행이 왔을 때 온 국민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감염제 생산 지수라는 단어는 거의 전 국민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리 모델링으로 유행 예측뿐이 아니고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정책이나 경제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게 된 이제 아마 처음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단계 이렇게 강도만을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나 빨리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사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밀접 접촉을 한 100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SF 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순간 안 만나고 절제하고 이러면서 한 2명 정도를 만나는 거예요. 50분의 1이면 100분의 2잖아요. 그래서 100명 만나던 사람이 2명 정도 만나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 모델에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 만나는 식으로 행동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속도도 중요한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경북 쪽에서 1차 유행 시작됐을 때 대구에 있지 않은데 서울에 사는데도 행동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났었습니다. 행동 변화의 어떤 강도나 속도,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속도를 수학의 못으로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지 감염병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산업이나 뭐 생리학이나 의학이나 보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생태학이나 기후나 이런 쪽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뒤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심장 모형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감염병으로 수리 모델링을 시작한 게 아니고 초창기 10년 정도는 이런 심장이나 혈류순환계에 대한 수리 모델링을 먼저 했었습니다. 수학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 심장이 뛸지, 건강하게 혈류순환계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병이 생기니까 뭐 이런 병에 대한 그 병이 캔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염병뿐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수학이 쓰일 수 있다. 수학이 쓰이는 모든 곳에 수리 모델링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은 컴퓨터와 데스크와 학생들, 연구실에서의 수학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그 정책 결정자들, 의사 선생님, 역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제 방역과 보건과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협업이 잘 되려면 제일 처음이 다 아시는 것처럼 소통입니다. 소통이 뭐냐? 저희들한테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자로서 의학자로서 보건 정책 결정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또한 다른 학문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신뢰성이 있어야지만 신뢰감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정말 소통이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결과를 방역 정책에 맞게끔 그렇게 또 내드리고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밑바탕에는 사실은 저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수학자들이 이렇게 방역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그 유행 예측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코로나19 시대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